그래서 204쪽 독립을 위한 노력 남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특급 필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요.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조선 독립 동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화북 지방의 예난이라고 하는 곳에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을 했다고 했죠. 이 조선 독립 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자기 군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하고, 이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치열하게 대일 항전을 벌였다. 이런 내용을 이미 공부했고요. 자, 그리고 조선 독립 동맹은 일제 패망에 대비해서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등을 담은 이제 건국 강령을 이제 발표를 했죠. 물론 이제 요 밑에 남녀평등, 토지분배, 이제 의무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1940년에 집권 여당인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조직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조소왕의 삼균주의 건국 강령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이제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국내의 여운형이라고 하는 지도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인데요. 플러스 이제 국내의 민족주의자가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 독립 동맹과 연합 작전을 이제 계획하기도 하는 등 국내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국 동맹도 자,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이제 건국 강령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건국을 준비한 세 단체의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어찌됐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우리가 건국해야 될 국가는 바로 민주공화국을 목표로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세 단체의 건국 강령의 공통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에서 대한인 국민회 등 미주 지역의 9개 한국인 단체가 연합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자, 이 단체는 모금 운동을 벌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이제 후원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워싱턴에 외교위원회 또는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고, 임시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얻도록 힘썼으나 미국 정부의 면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이제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서는 한인 국방경위대, 다른 말로 이제 맹호군이라고 부르는데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광복군이 미국군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도 미국과 함께 넵코 작전이라고 하는 한국인을 훈련해서 한반도에 침투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밑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이 화북지방에서 결성됐다. 밑줄 치고요.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했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발표했다.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서는 하와이의 자, 대한인 국민회 등의 9개 한국인 단체가 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밑줄, 자, LA에서는 한인 국방경위대 맹호군을 조직했다. 자, 외교위원회를 설치했다. 미국과 함께 넵코 작전이라고 하는 한반도 침투 작전을 시도했었다. 했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국내에서는 여운형 땡그레미, 국내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가 대거 참여해서 조선 건국 동맹 밑줄 치고요. 그리고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의 바탕을 둔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 국제회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글자만 따서 카, 얄,
소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카이로 회담은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격퇴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가 항복합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직후에 자, 미국의 루즈벨트, 자, 그리고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장제스가 이제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최초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갖다가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또는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라고 하는, 그런 단선이 있지만,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한 국제회담. 이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자, 파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자, 독일군을 몰아내고 파리를 수복하고 나서 크림반도의 휴양 도시인 얄타에서 자, 미국의 자, 누굽니까? 루즈벨트,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대표가 만나서 얄타 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 얄타 회담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 전선은 거의 이제 이탈리아도 항복하고 독일도 이제 항복 직전이고 유럽 전선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연합군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소련에게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 자, 일본을 뭡니까? 무찌르기 위해서 좀 소련이 참전해 달라라고 하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비밀리에 이제 결정되는 자, 내용이 이제 얄타 회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8월 8일 날 소련군이 이제 만주서부터 쭉 일본군의 이제 무장 해제와 그다음에 이제 항복을 받기 위해서 쭉 내려오는데 소련군이 너무 빨리 이제 한반도 일대를 점령할 것 같으니까 1945년 8월 13일 날 미국이 소련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만 넘어와라. 38도선까지만 넘어와라.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아내고 그 이남 지역은 우리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제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소련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에 어떤 그 통일정부를 고대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결국 미소 강대국들에 의해서 미국은 남한에 진주하고 소련은 북한에 진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얄타 회담에서의 이 비밀 결정이다. 자, 그리고 결국 45년 5월 달에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근처에 있는 도시인 이제 포츠담에 이제 가면 저 옛날 프로이센 시절에 프리드리 대왕이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서 만든 상수시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시 궁전에 자, 미국의 이제 트루먼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애틀리 총리,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만나서 포츠담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의 내용은 자, 카이로 선언은 이행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그 카이로 선언의 핵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죠. 조건을 내세워서 천황제만큼은 제발 유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항복을 하지 않죠. 니들이 무슨 말이 맞느냐?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은 미국이 1945년 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자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여하면서 결국 이제 수십만 명의 이제 사상자를 내면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밑줄과 네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독립을 결의한 최초의 국제회담, 자, 카이로 회담 네모를 치고 오른쪽에 미영중 대표와 그 내용, 자, 적절한 시기에 in due course라고 하는 내용,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 밑줄. 자, 독일의 패망이 임박해지다. 자, 미영소 대표가 자, 얄타에서 회담을 열었다. 자, 얄타 회담 네모. 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비밀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38도선이라고 하는 분단선이
최초로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츠담 회담, 독일이 이제 망한 직후에 자, 독일의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츠담 회담 네모를 치고 자,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